지갑 놓고 보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써보고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저것 다 써봐도 이것만한 게 없더라고요. 실생활에서 좀 페이크 치기 좋은 제품, 진짜 가격이 말도 안 되는데 또 이만한 제형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6월 동안 제가 진짜 야무지게 잘 썼던 제품들만 가지고 왔어요. 그냥 두서없이 제가 손에 집히는 제품들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글립스 듀 글레이즈 틴트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6월에 업로드된 영상에서 거의 대부분 듀 글레이즈 틴트를 발랐을 거예요. 오늘은 4호 페어리 컬러를 발라줬습니다. 이거는 진짜 예쁜 쿨핑크. 제가 이런 진짜 찐 쿨핑크 컬러 바르는 거 되게 오랜만이죠. 특히 페어리 컬러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예전에 너무너무 좋아했던 에스쁘아의 헤이 베스티라는 컬러가 있거든요. 그 컬러 아직도 잊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페어리 컬러 시도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사게 된 이유가 저는 원래도 글로우 틴트를 좋아하긴 하는데 글로우 틴트를 브랜드 할 거 없이 정말 잘 쓰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처음 발랐을 때 발색이랑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탁해지는 컬러들의 틴트들이 많았고 처음에는 광감이 진짜 예쁘게 잘 올라가다가 지속력이 짧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글립스 듀 글레이즈 틴트 같은 경우는 컬러감이 탁해지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컬러감들이 되게 맑게 올라오는 편인데 그 맑음이 오래 유지가 되는데 광감까지 오래 유지가 돼요. 진짜 끈적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광감이 오랫동안 유지되는지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심지어 가격도 괜찮아가지고 여러 가지 컬러를 구매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그날 제가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가지고 틴트 컬러를 바꿔가지고 발라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제품이 올리브영에 입점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7월이 되면서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컬러가 다 예쁘니까 제가 구매한 제품들 컬러 스와치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컬러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실패하지 않을 글로우 틴트입니다. 이거를 추천을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제가 진짜 메이크업 할 때 이 제품을 안 쓰는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아나스타샤 비버리hills 거고요. 하이라이팅 듀오 펜슬이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왜 추천을 망설였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제가 추천을 해드려도 외국에 있는 세포라를 가야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거 방콕 갔을 때 구매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 듀오 타입의 펜슬인데 컨실러랑 하이라이터가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펜슬 타입의 하이라이터는 대체적으로 하이라이터로 쓰기에 발림성이 좀 별로인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써보고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쉬머 하이라이터가 대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발림성이 미쳤어요. 그냥 슥슥슥슥 그려지죠. 근데 이 은은한 광감 보이세요? 이게 진짜 너무 예쁜 쉬머광이거든요. 진짜 진주빛 쉬머광.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하이라이트를 안 했어요. 콧대에 슥슥슥슥슥 발라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보이시죠? 대박이죠? 여기에도 진주를 싹 박아줍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또 외제이기 때문에 발색이 진짜 잘 돼요. 손에 힘을 빼고 살살살살살살 그려주면 됩니다. 하이라이팅 펜슬을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진짜 은은한 차이거든요. 근데 그 은은한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진짜 해외에 세포라 나가신다면 무조건 이걸 사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 컨실러는 처음에는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이게 은은하게 피치피치 돌아요. 그래서 여기 눈 밑 푹 꺼지거나 아니면 푸른 다크서클이 눈에 띄는 셜록이들, 그리고 저는 코 벽 부분에 그림자가 있어서 여기까지 같이 커버를 해주거든요. 컨실러도 되게 부드럽게 발려가지고 엄청 케이키하지가 않더라고요. 컨실러로는 꺼진 부분, 좀 그림자진 부분에 발라주고 하이라이트는 무조건 코에다가 사용해주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고급진 쉬머광. 날씨가 날씨인지라 선크림 추천해달라는 셜록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황별로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기본 필수 선크림은 저는 무조건 아드망 이지앰프 선앤풀이고요. 이것저것 다 써봐도 이것만한 게 없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선크림 마켓 했을 때 왕창 쟁여놨거든요. 이제 그것도 다 써가지고 그 사이에 아드망이 컬리에도 입점이 되고 무신사에도 입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비교해보고 조금이나마 저렴한 무신사에서 쿠폰까지 야무지게 먹여가지고 구매했는데 모든 피부가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선크림이에요. 진짜 선 앰플 같은 제형이어가지고 스킨케어 바른 듯한 느낌이거든요. 한여름에 써도 기분 좋게 촉촉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막 기름져서 엉겨붙고 들러붙고 하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선크림 특유의 기름진 갑갑함 싫어하시는 분들께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전 아드망 이지앰프 선앤풀이고, 그리고 이게 선크림인데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도 더 잘 먹게 만들어주는 화잘먹 선크림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아드망 선앤풀이 정말 다양한 플랫폼
제품에 입점이 되어 있는데 올리브영이 없어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선크림이 있는데 라운드랩 동백팁 콜라겐 탄력 선세럼이에요. 이 제품의 풀 네임부터 제가 환장할 제품이잖아요. 탄력 선세럼이라는 워딩에 혹해가지고 구매했는데 너무 잘 산템. 요거는 제가 런칭할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아드마 선앰플보다 5% 정도의 유분감이 느껴졌거든요. 나는 선케어까지는 무조건 촉촉하게 해야 한다 하는 셜록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선세럼이고요.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거나 보송한 선크림 찾는 셜록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아비브 어송초 마일드 선크림 릴리프 튜브라는 제품인데 저는 이거 언제 쓰냐면 진짜 화장하기 너무 귀찮은 날 있죠. 베이지 톤의 커버 선크림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조차도 바르기 싫고 기름기 돌지 않게 케어하고 싶은 날 있잖아요. 정말 피부를 숨쉬게 하고 싶은 날? 그럴 때 쓰는 제품이 이거예요. 무기자차인데 은은하게 민트빛을 띄워가지고 사실 저는 처음에 되게 하얘지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바르면서 흡수가 되는데도 발림성이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무기자차 같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톤업도 되게 자연스럽게 뽀얘지는 느낌으로 되고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이렇게 폭염인 날씨에도 이 선크림만 쓰면 피부가 보송한 게 오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저는 특히 운동할 때 쓰거나 아니면 저는 이걸 하나를 더 사놨거든요. 그래서 차에다가 두고 손에다가 발라요. 운전하는 드라이버 셜록이들은 알겠지만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손이 진짜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기 전에 허스텔러 핸드세럼 바르고 그 다음에 아비브 선크림 발라주고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톤업 기능이 있으니까 바디 피부가 조금 더 뽀얘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토너 레스팅이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은은한 연보라빛을 띠는 선크림이에요. 뽀얗게 톤업이 되거든요. 손만 봐도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저는 이걸 어디에 쓰냐면 목에다가 꼭 발라줘요. 그래서 저는 외출할 때도 외출할 때지만 촬영할 때도 무조건 이거를 목에다가 발라주거든요. 왜냐면 저는 자연광이랑 조명을 같이 쓰다 보니까 제 피부톤에 맞게 베이스를 해도 목톤이 상대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베이스 메이크업을 너무 하얗게 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을 목에다가 발라주니까 얼굴 피부와 목 피부의 톤이 좀 맞춰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하는 날에 무조건 써주는 템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톤업도 톤업이지만 선크림으로 나온 제품이잖아요. 목 뒤가 진짜 잘 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목 뒤까지 꼼꼼하게 발라주는데 마무리감이 뽀송하다 보니까 어두운 옷을 입었을 때도 그렇게 막 많이 묻어나오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베이스 메이크업 화사하게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목에다가 이거 발라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톤이 잘 맞아요. 그리고 적당히 꼬안고 느낌 내고 싶을 때 쓰는 선 제품이 어퓨 맨즈 내추럴 카밍톤 로션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선 지수가 없어가지고 자외선 차단 지수가 아예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셜록이가 이거 선 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세 페이지를 봤더니 상세 페이지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요즘 더 잘 쓰고 있어요. 베이스 메이크업 가볍게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적당히 내추럴하게 피부 톤만 깔끔하게 맞추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이거 써줍니다. 그래서 이거 바르고 컨실러로 잡티만 살짝살짝 가려주면 진짜 뭐 바른 거 같지는 않은데 되게 관리 잘한 사람의 피부 같아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생활에서 좀 페이크 치기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우리 셜록이들한테만 스리슬쩍 추천드립니다. 은은한 파스텔 그린빛을 띠고 있는데 컬러 캡슐이 터지면서 베이지 톤으로 변하거든요. 이게 맨즈 라인으로 나온 거라 그런지 엄청 허옇게 톤업되는 게 아니라 내 피부톤에 이질감 없이 잘 맞는 느낌으로 톤업이 되는 거예요. 은은하게 수분감이 있거든요. 이거 사실 남성용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컬러가 되게 어두운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저와 같은 22호 피부톤이라면 이거 가볍게 쓰기 너무 괜찮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재구매하는 스킨케어 제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달 청규 비타C 토닝 클렌징 밤입니다. 이거 제가 구달 빼고 추천할 때 처음 만나본 제품인데 그 뒤로 완전 폴인럽 해가지고 지금 이게 세 통째거든요. 보시면 거의 다 썼어요. 2개 더 쟁여놔가지고 안심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원터치 캡이거든요. 클렌징 밤 돌려서 쓰는 거 진짜 귀찮았던 분들 이거 너무 강추. 사실 이런 한 끗 차이도 중요하지만 클렌징 밤의 덕목이라면 클렌징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클렌징 진짜 잘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빠르게 돼요. 그리고 클렌징 밤 여러 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렌징 밤을 손으로 녹였을 때 덩어리 지는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구달 클렌징 밤 같은 경우는 손바닥에 제품이 닿자마자 멜팅이 돼요. 그래서 피부에 러빙을 했을 때 덩어리 지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유화 과정이 진짜 빨리 되거든요. 아무리 씻기 귀찮다 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는 진짜 클렌징 밤은 계속 이거 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구달 제품인데요. 바로 이 제품인데 구달 비타C 나야시나마이드 10
흔적 앰플이에요. 제가 나야시나마이드가 진짜 잘 받는 피부거든요.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나야시나마이드 제품을 정말 다양하게 써봤는데 가격 대비 제일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2병을 공병을 비웠고 2병을 쟁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야시나마이드를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사실 나야시나마이드가 되게 육각형 성분이거든요. 잡티뿐만 아니라 모공, 피부톤, 피부 결까지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할 거 없이 앰플을 2가지를 레이어드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항상 구달 나야시나마이드 앰플을 써주고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앰플을 다양하게 써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는 나야시나마이드를 써주고 그 위에 수분 앰플을 깔아준다든지 오늘 아침에 세안을 하고 거울을 봤는데도 너무 칙칙해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글루타치온 앰플을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해줘요. 그래서 진짜 미백에 집중하는 느낌으로 스킨케어를 해주거든요. 요거는 스킨앤랩 글루타치온 레디언스 세럼인데 제가 이 제품을 아침 저녁으로 쓰는데 아침에 써도 좋은 이유가 보시면 되게 묽어요. 그래서 여름에 썼을 때도 막 엉겨붙고 끈적이는 느낌이 하나도 없거든요. 찐득찐득하게 늘러붙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세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거의 다 써갔네. 그래서 보통 아침에는 이렇게 써주고 저녁에는 조금 더 기능적인 면에 집중을 해주는데 이것도 제가 한 통 비워가지고 또 이렇게 한 통 쟁여둔 거 지금 쓰고 있는데 SBR의 안티 OX 앰플이에요. 이게 비타민C가 그득그득하게 들어간 항산화 앰플이에요. 제가 비타민C 앰플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함부로 추천드린 제품이 없던 이유가 비타민C 앰플이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짜 누래져요. 그래서 막 베개가 노랗게 물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냄새가 너무 안 좋아요. 저는 비타민C 세럼 특유의 쇠 냄새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SVR 제품이 노랗게 변하지도 않고 특유의 쇠향이 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만족스럽게 정착하고 쓰고 있는 비타민C 앰플이거든요. 이 제품도 꽤 고함량인데 그냥 이렇게 주르르 흐르는 제형이에요. 보이시죠? 그래서 고기능성 제품들 특유의 무거운 느낌, 너무 유분기 강한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는 SBR의 안티 OX 앰플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SBR 제품이 올리브영에도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일할 때 쟁여두시면 진짜 개이득이에요. 스킨앤넷 글루타치온이나 SBR 안티 OX 앰플 같은 경우는 피부 톤에 좀 집중한 느낌이라면 피부 결에 집중하고 싶을 때는 미샤 보라티노 앰플을 꼭 써줍니다. 저는 이거 여전히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켓 하는 거거든요. 오늘 진짜 푸석푸석하다 싶으면은 미샤 보라티노 4000샷 집중 크림 요거까지 써줍니다. 크림을 이거를 진짜 아침 저녁으로 잘 썼습니다. 몰바니의 볼륨 인크리징 프로틴 크림이에요. 이거는 우리 셜록이가 추천해준 제품인데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게 양이 많아요. 100ml거든요. 그래서 좀 푸짐하게 쓸 수 있고 이게 크림이라 그래서 되게 무거울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가 메이크업 할 때도 몰바니 프로틴 크림 써줬거든요.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요. 로션이랑 크림 사이 단계의 제형이거든요. 물찬 느낌의 발림성이에요. 수분감이 가득한 발림성이거든요. 그래서 끈적이지가 않아요. 유수분 밸런스가 진짜 잘 맞춰진 크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썼을 때는 좀 들떠있는 각질들을 한번 눌러주면서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피부로 만들어주고 저녁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무너진 피부 장벽을 빨리 되돌려주면서 좀 회복시켜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가격 대비 용량도 괜찮고 기능도 괜찮아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는 크림입니다.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좀 시원한 제품 찾게 되잖아요. 쿨링감 있는 제품. 이게 또 솔찬이 괜찮더라고요. 유이크 바이옴 레미디 포어리스 쿨링 패드라는 제품인데 결코 유이크 모델이 라이즈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 유이크 제품 되게 많이 구매해서 써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성공한 템이 이거예요. 요즘에 쿨링 패드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저도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쿨링감이 오래가는 제품이 유이크 거였어요. 그리고 유이크 제품이 좋은 이유가요.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져요. 제가 몰바니 패드도 이래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쿨링감까지 더해져가지고 패드 딱 붙이고 드라이 해주잖아요. 얼굴에 열감이 하나도 오르지가 않아요. 와 진짜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좀 차가운데? 싶을 정도로 진짜 레알 쿨링 패드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열감 많으신 분들께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는 특히 운동을 하고 와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열감이 잔뜩 올라와 있어요. 얼굴에 썽이 잔뜩 나 있거든요. 그때 유이크 패드로 얼굴에 열감을 쫙 낮춰주고 그 다음에 스킨케어를 들어가고 메이크업이 들어가면 진짜 들뜸없이 메이크업이 잘 먹어요. 이 패드 가끔 1+1 행사할 때 있거든요. 그때 좀 쟁여두시면 올 여름 너끈히 버티실 것 같아가지고 추천드리는 패드고요. 쿨링 얘기가 나왔으니까 스킨케어 말고 헤어케어 제품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르네이테르 포티샤 세럼입니다. 제가 이거 르네이테르 마켓 때 증정품이 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쟁여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쟁일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셜록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뿌리는 제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노즐 바이 노즐이어가지고 이게 처음에 썼을 때는 되게 고루고루 잘 뿌려지다가 중간쯤 쓰면서부터 아사리판 나는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못 쓰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노즐은 프랑스산이다. 프랑스산 노즐이 진짜 분사력이 좋아요. 진짜 고르게 퍼지거든요. 침 뱉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피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 정조준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뿌리는 헤어 세럼들 중에 쿨링감 있는 제품들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쿨링감 1등, 쿨링 유지력 1등이에요. 제가 이거를 뿌리고 뜨거운 바람으로 드라이기를 해도 두피가 시원해요. 제가 그래서 내 두피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써보라고 뿌려줬거든요. 친구들도 하는 말이 야 이거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랑 다르다 할 정도로 진짜 좋아요. 이게 4만원대인데 이게 지금 제 마켓에서 증정품으로 그냥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품 증정으로 드릴 때 받아가세요. 두피에 열감이 많을수록 피부가 계속 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가 진짜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아침 저녁 할 거 없이 진짜 그냥 수시로 뿌리고 있습니다. 제 마켓에서는 이거 증정품으로 그냥 드리니까 많이 드릴 때 가져가세요. 그리고 두피 얘기가 나온 김에 르네이테르 트리파직 SOS 앰플 이것도 빠질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단품 옵션에 원래 없었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르네이테르 라이브 방송 때 쟁여두거나 아니면 면세점에 제품이 있다면 쟁여놓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품 백화점보다 훨씬 싸게 판매 중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안 사면 손해다 싶어가지고 한 번 더 영업을 해드리자면 보시다시피 되게 조그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피 전체에 바르는 게 아니고 두피 중에서 가장 힘없는 부분 그리고 와 나 진짜 내일 심어 말어 하는 그 부분 있죠.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써주시면 돼요. 이 한 박스가 12주 분량이거든요. 그냥 저녁에만 12주 동안 꾸준히 써보세요. 진짜 안 심어도 돼요. 근데 또 우리 셜록이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라오시 오리지널 헤어팅크처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 궁금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라오시 오리지널 헤어팅크처를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명을 비워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비교해드릴 수 있는데 두피 전체의 안티에이징을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두피에 좀 힘을 강화시켜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셜록이들 아시겠지만 이 제품도 잔머리에 꽤나 효과적인 제품이잖아요. 라오시가 100의 속도로 잔머리가 자라난다면 르네이테르는 150 170의 속도로 자라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두 개 같이 쓰면 더 좋아요. 라오시를 두피 전체에 바르고 유난히 휑한 부분에만 르네이테로 써주면 되거든요. 이 제품이 제 마켓에서는 단품으로도 있고 세트 옵션으로도 있다 보니까 우리 셜록이들 장모 사정에 맞게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놓치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바디크림인데 라메르 바디크림이에요. 진짜 가격이 말도 안 되는데 또 이만한 제형이 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꾸덕꾸덕할 것 같잖아요. 근데 손으로 느끼잖아요? 되게 소프트한 그릭 요거트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제품의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바디크림 발림성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바르면은 허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바로 흡수가 되죠. 그리고 묻어남이 되게 적거든요. 근데 촉촉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기술력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향기도 되게 은은한 살냄새가 나거든요. 은은한 파우더 향이어가지고 자기 전에 이거 바르고 침대에 누웠을 때 완전 극락행이에요. 물론 비싸지만 저는 이거 진짜 그 가격값을 하는 제품이라 생각이 들고 해외 출국 예정이신 분들 면세점에서 꼭 사세요. 가격 차이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면세점에서 득템하시면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며 토이스가 6월 동안 정말 잘 썼던 제품들을 우리 셜록이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품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그리고 우리 셜록이들도 6월 동안 진짜 잘 썼던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 하나로 되세요. 안녕. you.